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배불른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는 아무리 모아도 코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미 만마리 모아도 개미는 개미고 코끼리는 코끼리입니다. 티끌을 아무리 모아도 태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티끌은 티끌이고 태산은 태산입니다. 근데 왜 개미가 코끼리가 되려고 하고 티끌이 태산이 되려고 하느냐? 자, 오늘은 배불른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투표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불른 효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요. 예, 배불른 효과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배불른 효과. 일맥상통하기도 할 텐데, 여하튼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거의져서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과 같은 상류계급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소비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상류계급의 소비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류계급에서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시적인 소비라고 본 거죠. 여기서 유한계급이란 한계가 있는 계급이란 뜻이 아니라 여가 시간을 가진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축적된 자산이나 물려받은 부를 통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층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각종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불른 효과는 또 다른 말로 속물 효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 속물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는 선호 현상을 말합니다. 값비싼 명품이나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최고급 주택, 최고의 그림 등이 이러한 현상의 예입니다. 이 사치적인 소비의 형태는 한국에서 명품 소비와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소비 형태는 상류층에서 중류층으로까지 전달되어 짝퉁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배불른 효과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부동산이 오히려 거꾸로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폭등을 부를 때 투기 과열지구가 배불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일반인들은 그곳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더 사고 싶은 욕구를 상대적으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배불른 효과란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과시효과, 모방 욕구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명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잘 팔리거나 몇 명밖에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은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골동품이라든지 고서화라든지 미술작품 같은 것들은 물건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한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으면 이러한 제품들은 구매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가격이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유한계급에서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불른 효과를 적용하면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최고의 조직 만들기가 배불른 효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고의 멤버십, 최고의 사교 클럽, 대학교의 등록금이 비싼 최고 경영자 과정,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배불른 효과는 경제학 이론에 인간의 심리를 잘 적용하여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이 배불른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유통업계에서는 명품 마케팅, VVIP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BMW가
BMW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라든지 토요타가 렉서스를 타는 이는 모두가 VIP다 또는 명품만을 위한 땡땡땡 등의 표현은 모두가 다 배불른 효과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치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려고 열심히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이러한 배불른 효과를 다른 분야에 적용해보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이 되느냐를 배불른 효과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현재의 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를 원할 것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진보적이 되어야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때 보수는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이 선호를 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의 경우에 혁신을 바라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진보를 선호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은 대부분 진보 진영의 이념을 선호하는 반면 자본가, 지배계층, 상층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이념을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선거 때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배불런이 보기에 하위 소득 계층이 처한 현실은 합리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든 일상 속에서 하위 소득 계층은 기존의 제도와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오히려 기존 제도와 생활 양식에 다른 어떤 계층보다 충실해야만 그나마 기초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위소득 계층은 당연히 기존 제도와 생활 양식에 가장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은 보수적이 된다는 게 배불런의 분석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위 계층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배 계층에 더 순종하는 의미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배 계층의 편에 서서 지배 계층의 사상이나 지도자들의 말을 더 따르는 이유도 배불른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배 계층에 도전했다가는 그나마 현재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을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나도 지배계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지배계층의 사상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과시욕을 내면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배계층에 도전하면 나는 스스로 피지배계층이 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계층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죠. 나도 지배계층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된다는 거죠. 왜 노동자가 노동자 편을 안 들고 회사 측을 편을 드는가?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정치에서도 배불른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배불른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배가 부르면 이렇게 될까요? 배가 고픈 사람들도 이제 배가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